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무속정치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무속정치 논란에 대한 교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구호개발 NGO인 월드휴먼브릿지가 유산 기부자 등 고액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브릿지 소사이어티를 출범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인 유산 기부 운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일제시대부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무속 정치 논란을 두고 교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장 나쁜 죄악으로 엄격하게 금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대선 행보에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의 조언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독교계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갱신과 민주화, 인권운동에 힘써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목정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속 정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목정평은 무속과 정치가 결합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박근혜 정권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비선 정치로 인한 국정농단, 민족의 미래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술은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 국가의 이익, 국민 행복보다는 주술에 의지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과학적인 행동과 결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목정평은 이어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장 나쁜 죄악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며 기독교 목회자로서 무속 정치 논란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들로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것을 묵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정평은 무속 정치 논란은 어설픈 해명 정도로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인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도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무속은 공공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무속 정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장합동총회가 무속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교단의 원로 교수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신국원 명예교수는 무속 신앙의 쓴뿌리가 선거를 틈타 다시 번지고 있다며 무속의 본질은 탐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명예교수는 무속에는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 무속이 개입하는 것은 치명적이라며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확립한 민주주의가 도사와 무당 노름에 휘둘리게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원 명예교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원하신다며 무속에 빠진 세상을 비판함과 동시에 교회도 정치적 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계 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릿지가 유산기부 운동 활성화에 나섭니다. 월드휴먼브릿지는 유산기부자 등 고액 후원자 클럽인 브릿지 소사이어티를 출범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릿지가 유산기부 등 고액 후원자 클럽인 브릿지 소사이어티를 출범했습니다. 브릿지 소사이어티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인 유산 기부 운동을 교회와 사회에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월드휴먼브릿지 대표인 김병삼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못지않게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월드휴먼브릿지의 목적이라면서 유산 기부 운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죽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자원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서 잘 쓸 수 있을까? 그게 기독교적인 생각,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산 기부 운동에는 서울 소망교회와 부산 수영로교회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 브릿지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우리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유산 기부자와 고액 후원자를 초청해 나눔의 실천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브릿지 소사이어티는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생전, 사후 유산 기부 등 나눔 활동을 약정하는 후원자 그룹입니다. 유산 기부를 약정하는 브릿지 소사이어티 레거시와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 모임인 브릿지 소사이어티 아너스로 구분됩니다. 유산 기부 절차와 기부금 집행을 위해서 법무법인 율촌과 하나은행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브릿지 소사이어티를 통한 기부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 월드 휴먼 브릿지의 목적 사업과 더불어 교회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7%였던 유산 기부 의향률은 2019년 27%로 나타났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는 국내 많은 NGO들이 유산 기부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확산은 미흡하다면서 기독교 자선 운동의 실천으로서 유산 기부 운동이 교회와 사회의 저변을 바꾸는 캠페인이 되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민족의 심장과 같은 청년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성시와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대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명선거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감동과 도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립 당시인 일제시대부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서울 영등포 지역을 섬기며 성장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도림교회를 소개합니다. 최중호 기자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 도림교회 표이자 로고입니다. 표대로 도림교회는 일제시대부터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1년 통합총회 시범교회로 선정돼 지역사회 개발교육원을 개원하고 노인학교 시작 등 많은 섬김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개교회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돌봄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그다음에 뭐 노약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봉사 사업들을 사회 봉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우리 교회가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의 하나인 모랫말 꿈터. 영등포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입니다. 26살의 자녀를 둔 이종숙 학부모는 10살 때부터 모랫말 꿈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랑 눈 마주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인지 교육 같은 거, 일상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키시고 하고 있어서 저하고 눈 마주침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사랑의 천사. 성도들의 10,000원의 헌금이 한 장 한 장 더해져 1,004개의 퍼즐 조각으로 구성된 성화가 완성되면 1,004만 원의 헌금이 모아집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사랑의 천사 운동은 현재 18차까지 이어져 1,800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사랑의 천사 기금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지원됩니다. 몽골의 벌러러 통갈락 양. 입술 종양으로 수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통갈락 양은 사랑의 천사 기금으로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수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림교회의 지역 섬김은 사랑의 집수리까지 해결합니다. 코로나 전 많게는 일주일에 3건까지 성도들이 직접 수리를 하곤 했지만 2년 동안 멈춰 정명철 담임 목사는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1건, 2건, 많을 때는 3건까지도 나누어져서 집수리를 했고 집 단장까지 마지막 도배까지 깨끗이 하고 이불까지 새로 사서 교회의 사랑을 전달하고 10년 넘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여전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역은 방과후 학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시작한 방과후 학교는 전통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이렇게 전통 있고 사회봉사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많고 신뢰도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이들을 이곳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족도도 높아요.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2년 전에 건축된 새 성전. 새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의 표호를 실행해 성전 1층 전체 공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길,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건축 자체도 1층에서 6층 옥상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1층에 700평, 지하는 이제 900평인데 700평의 모든 시설들을 교회 시설 쓰지 말자. 전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자. 1층 공간은 카페를 비롯해 행복을 파는 가게, 도서관, 스포츠 라운지, 콘서트 홀 등이 있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이곳은 지역 인사들과 성도들이 기증한 애장품과 의류, 핸드백 등을 판매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이웃 돕기와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다른 새 거를 사도 되지만 이렇게 굳이 오는 이유는 제가 소비를 한 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학금으로도 쓰여지고 한다고 해서 자주 이렇게 오고 있고. 또 이색적인 공간은 스포츠 라운지. 성도들과 주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 당구, 탁구를 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정명철 목사의 목회 철학은 충성과 헌신 그리고 겸손. 제 목회 철학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두 번째는 헌신,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겸손하겠다. 충성, 헌신, 겸손 이 3가지를 목회 철학으로 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는 도림교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넘쳐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고신장학회 신임이사장으로 신대종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신대종 신임이사장은 장학금을 통해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성결교 강원서지방회도 정기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김진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재단법인 고신장학회의 새 이사장으로 신대종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신대종 신임이사장은 고신장학회가
선행과 나눔을 위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 장학금으로 다음 세대의 희망과 꿈을 키워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제9대 고신장학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선행과 나눔을 위한 신앙 공동체로서 고신장학회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학금 지급을 통해 다음 세대의 희망과 꿈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강원 서지방회가 66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춘천 엘림교회 김진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김진수 신임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방회 발전을 위해 모든 대의원들이 함께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66회기 강원서지방회를 임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목회자 모임인 울산사랑실천운동이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제로 2022년 신년 수련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수련회에선 조셈 인터서브 대표와 송동호 나우미션 대표, 태화교회 양성태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해마다 울산사랑실천운동에서는 신년 수련회를 개최해서 그해 그해마다 이슈를 서로 나누고 또 토론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코비드 이후에 교회, 선교,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인가 귀한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하게 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도성 신임 총장과 장순흥 총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도성 총장은 서울대 교수와 가천대 국제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최도성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영성과 교육의 부흥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동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오후부터 대기질이 점점 나빠지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서부 지역 일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